안녕하세요. 시원연구소입니다. 시원연구소 오늘은요, 오조봇이라는 언플러그드 에듀케이션을 진행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. 먼저 이 오조봇이라는 아주 작은 로봇이에요. 근데 이 로봇은요, 요즘에는 뭐 더 진화돼서 제가 최근에 본 모델은요, 오조봇 비트 플러스였는데요. 이 오조봇 비트 플러스는 이제 아두이노라는 기판까지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일단 이 오조봇이라는 로봇은 학생의 어떤 절차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교구예요. 교구인데요. 이 오조봇을 가지고 만약에 10차시 정도의 커리큘럼을 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, 이 오조봇이 초등학교 1, 2학년에게 좀 적합한 것 같고요. 만약에 영재교육 일환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7살 정도 친구들부터도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보통 이런 교구를 가지고 하면 아이들의 흥미를 위해서 첫 번째 시간부터 바로 이 교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.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오조봇을 가지고 활용을 해볼 거고, 첫 번째 시간 정도는 우리가 두 번째 시간부터 활용하게 될 이 오조봇에서 이 오조봇은요, 코드가 있어요. 그 색깔에 관련된 코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색깔의 순서에 따라서 코드를 읽어서 그 코드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바로 이 오조봇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색깔 코드만 붙이면 이 오조봇이 알아서 이거를 읽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오조봇 하나만을 가지고 이 절차적 사고를 기르는 거는 생각보다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1차 첫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 우리가 2차 시에 사용할 내용을 좀 미리 사전에 학습하는 시간을 갖는데요.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. 먼저 사전학습이 진행이 되면 이 2차 시에 하는 활동은 1차 시에 했던 내용들을 재인해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꾸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시에는 2차 시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.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오조봇을 가지고 이제 코딩 스티커를 가지고 할 건데요. 이 오조봇은 이제 길을 그려야 되는데 이 길을 그리는 게 또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오조봇에 이제 같이 와 있는 이제 매직을 보면은 끝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도화지에 대고 길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,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1차 시에는 오조봇 소개를 해야 될 거고요. 그리고 또 오조봇 길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. 길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고요. 그리고 코드가 붙어 있는 그 스티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만약에 1차 시를 하게 되면은 2차 시부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시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길을 그리고 거기에 코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코드가 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. 그 원하는 대로 가는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
문제 상황을 줘야 되잖아요. 이거를 좀 더 재미있게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해도 좋은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시 때 요때 활용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넘어가는데, 보통 이런 어떤 코딩 활동이 이제 컴퓨터 과학 교육에 포함되기도 하고 또 컴퓨팅 사고 교육에 포함이 되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1차 시에 이진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십진수를 그 이진수로 바꾸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게임 기반 학습을 좀 활용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짝을 지어서 해도 좋고요. 아니면 2명, 3명이서 한 팀이 되어서 해도 좋은데요. 맨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한번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답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서로 추론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나누고요. 또 빨리 이해한 친구가 앞으로 나와서 내가 이해한 대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친구들이 이제 이해가 더 빠르니까요. 동료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르니까,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기가 이해한 거를 서로 이야기해보고,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이진수를 가지고 게임을 통해서 조금 더 긴장감을 주고 이해한 내용을 서로 협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활동들을 1차 시에 좀 많이 이제 활용하는 편이고요. 그러면 제가 1차 시에 했던 그런 미션들은 오저봇도 소개하고 길도 그리고 코딩 스티커도 안내하고 또 그리고 이진수를 바꾸는 거, 변환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2차 시는 1차 시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2차 시의 또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조봇을 이제 직접 아이들이 이제 만져보고 스스로 만져보고 오조봇이 어떤 애인지 보고요. 그리고 또 오조봇 주의사항들이 있잖아요. 주의사항. 그래서 0점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길 그리는 방법, 네, 이런 것들에 대해서, 그리고 또 스티커 읽는 방법, 붙이는 방법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눈 다음에 이번에는 진짜 직접 이제 도화지에다가 길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오저봇을 활용해 보는데요. 일단은 첫 번째는 길을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는 정도만 한번 해보면서 오저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 번째 미션으로는 1차 시 때 배웠던 그 이진수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도화지가 있으면 친구들 보고 0과 1을 자기가 그리고 싶은 데에다가 그릴 수 있게 맨 처음에는 아무런 미션 얘기해주지 않고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13을 이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? 라는 답을 여기에서 이렇게 길을 그려서 스티커를 붙여서 한번 완성해보자 라고 학생들하고 게임 기반 학습처럼 이제 진행해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2차 시를 완성을 했다면 2차 시에는 길 그리는 방법과 스티커 활용 방법, 그리고 또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진수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세 번째 3차 시에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길 그리는 방법도 알고 스티커 붙이는 것도 알고 찾아가는 것도 알았으니까 조금 더 복잡한 길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이들하고 해보기 위해서 3차 시는 이제 융합 교육과 좀 융합 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컴퓨터 과학,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영역이지만 여기에다가 사회 영역도 한번 같이 이제 엮어보는 거죠. 그래서 3차 시 같은 경우에 사회하면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지도예요. 그래서 맵이죠. 그래서
이제 세계 지도를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이제 세계 지도를 한번 여기 연필이나 색연필로 그리는 거죠. 여기 종이에다가 그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선생님이 말하는 지역을 돌아서 올 수 있게끔 이제 오조봇 길을 그리고 그다음에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어떤 걸 하는데요. 여기에서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을 한다면 미션 같은 거를 주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리 돌아오는 친구가 이긴다. 몇 분이 걸렸는지 또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거죠. 만약에 이런 것들이 너무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간단하게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. 이제 이게 기다랗게 종이를 이제 오려서 여기 끝과 여기 끝을 이렇게 붙여요. 그러면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지겠죠? 그러면 요 안에 그 길을 그리고 여기에 스티커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요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자유자재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게 해서 이제 시작점을 긋고요. 끝점을 그어서 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조봇을 빨리 끌고 가느냐 게임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요렇게 3차 시 이 내용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제 4차 시 정도 되면은요, 아이들이 스티커 방법도 알고 오조봇도 알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때서부터는 좀 장애물을 두고 오조봇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. 혹은 미션을 좀 어렵게 제시할 수도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차 시까지는 아무래도 오조봇을 충분히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션을 조금 더 앞에보다는 어렵게 해서 오조봇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요. 그래서 뭐 마을을 꾸며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놀이동산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연역에 관련된 연역적 추론 문제를 친구들에게 줘서 그 문제대로 이 마을 혹은 놀이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연역적 추론 순서 문제를 같이 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풀어보고 마을이나 놀이동산을 꾸미는 시간까지 해서 좀 약간 오조봇에 대해서는 참 많이 내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5차 시 때부터는 이 오조봇 말고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교구들이 있거든요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로비라는 교구를 사용을 할 건데 이 오조봇과 이제 스트로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순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이제 절차적 사고를 키웠으니까 이제 좀 종합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먼저 스트로비를 좀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이 스트로비 소개도 하고 또 스트로비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저는 이제 모자 같은 것들을 만들거든요.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면서 이 스트로비가 어떤 건지 알게 해준 다음 그 다음엔 이제 오조봇과 그 다음에 스트로비를 활용한 차시를 5차시, 6차시, 이제 7차 시로 할 수 있겠죠.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. 그 다음에 8하고 9차시, 10차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는 뭔가 어떤 구성물을 만들어서 또 미션을 또 같이 해볼 수 있는 그 페이지까지 해서 이제 난이도를 쭉 이렇게 늘어뜨려서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이 설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오조봇이라는 교구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커리큘럼 만들어 볼 수 있는지 그 사례들, 샘플로서 알아봤는데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많은 어떤 컴퓨터 과학 캠프를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신 혹은 문의는 제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. 안녕.